체력도 마음도 아끼지 않고 맨 땅에 헤딩을 충분히 해봐도 괜찮다라는 마음도. 제가 아이돌 연습생을 하고 아이돌 활동을 했었을 때 안녕하세요. 저희 카메라는 총 2대로 저희 채널은 진행이 되고 조금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시면은 저쪽을 저쪽. 보고 해주시면 돼요. 네, 지금 저희- 상당히 네. 눈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긴 한데 저희 다녀오겠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너트 쿠키라는 수제 쿠키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5년차 카페 디저트 대표 민혜주라고 합니다. 저희 채널에 아리따운 여성분은 처음이라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고대하고 고대했는데 제가 오늘 드레스 코드를 공유를 안 해드렸는데 나린세스에 음. 맞춰서 이렇게 공주룩을 입고 와주셨어요. 진짜 한 2, 3년 만에 입는 것 네. 같습니다, 원피스.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꿈과 행복에 집중되어 있는 채널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연락이 닿게 되어서 이렇게 초대하게 되어서 일단 너무 기쁘고요.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혜주님의 이런 지금 살아온 이야기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16살에 울산에서 서울로 올라갔었던 케이스고 조금 이르게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부터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SM에서 네. 전화 오디션이 진짜로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집 전화기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자기가 노래 30초 부르고 나면은 맞아요. 1차, 2차 합격 여부 알려주잖아요. 그렇게도 오디션 보고 부산, 대구, 이렇게 울산에는 오질 않으니까 막 그런 전국 오디션도 보러 다니면서 난 진짜 가수가 되어야겠다라는 확신이 생겼고 그때 당시만 해도 아이돌이 막 17, 18이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올라가야겠다 싶어서 저도 3학년 때 혼자 서울로 올라갔었고 그때부터 24살, 5살까지 했으니까 거의 10년간은 아이돌 연습생도 하고 드라마 출연도 하고 연기 공부도 하고 그렇게 서울에서의 삶을 조금 지내왔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겪어봐서 알지만 어린 나이에 그렇게 뭔가 회사에 들어가고 오디션을 보려고 전화를 뭔가 걸어보고 뭔가 도전을 해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쉽지 않은 길을 겪어오셨기 때문에 지금 혜주님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그럼 연습생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연습생 시절에 이거는 네. 진짜 처음 얘기하는 건데 네. 그 회사에 소속된 연예인의 팬분들이나 네. 아니면 연습생한테도 팬들이 있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 남자 이제 팬분들의 팬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너 어디야? 너 땡땡이랑 같이 있지? 그럼 연락처는 어떻게 하세요? DM으로 페이스북 메시지나 DM으로 뭐 똑같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둘이 같은 옷 입었다부터 시작해서 짜집기 해서 거의 막 저가 출퇴근하는 지하철역까지 따라오고 그게 저한테는 좋지 않은 기억 중에 가장 큰 기억으로 기억이 남아있어서 근데 그때는 아시겠지만 회사에다 말을 못 하잖아요. 못하죠. 괜히 내가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그쵸, 것밖에 안 되니까 자꾸 삭히는 게 너무 단련이 돼서 연습생 때는 민혜주로서 행복했던 이름 별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연습생 민혜주 어디 엔터 연습생 이게 아니라 정말 그냥 온전히 저도 이제 이날임으로써 행복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꿈을 꾸는 건 좋은데 나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우리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맞아. 많을 것 같은 게 이게 꿈을 꾸기 위해서 나를 소멸시키는 행위가 너무 당연해지는 맞아요. 일이다 보니까 정말 내가 왜 하루하루를 이렇게 연명하듯이 살아가고 있는가 맞아요. 그게 곧 우울증으로도 너무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이 있고 그 뒤에 꿈이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조금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지금 깨달은 것도 정말 일찍 깨달았다라는 생각이 요즘 따라 들기는 해요. 요즘에 이제 워낙 경제, 시장 이런 부분들에서도 조금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나만의 길을 찾아가는 게 조금 더 시야가 좁아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와중에 저희는 열심히 저희의 길을 찾아가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조금 겸손한 마음으로 아니야 라는 말을 했는데 요즘에는 고마워라고 많이 해요. 맞아. 너무 큰 다른 거예요. 네네네. 무조건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습관처럼 되어버리니까. 습관이 되었었어요. 맞아요.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만 해도 충분한 건데. 충분한데.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연습생 시절을 하면서 뭔가 좀 더 잘 보이고 싶은 어른분들이 많고 또 습관적으로 배웠었단 말이 죄송합니다. 저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제 힘들었었던 때도 있는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라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 지금의 사업은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되신 걸까요?
중간에 좀 과정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제가 거의 연습생 끝물 때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살아야 하지? 왜냐면 출근을 할 곳도 없고 나를 불러주는 곳도 없고 갈 데가 없고 맞아요. 24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삶이었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 우울감에 한 몇 달 매몰이 되어 있다가 이대로는 진짜 안 되겠다. 좀 살아야겠다 싶어서 무작정 노트에 적었어요. 내가 뭘 좋아했었고 뭐가 하고 싶고 뭘 잘했었고 남들이 나한테 어떤 걸 칭찬으로 많이 해줬지? 이런 걸 적어가면서 그래 나 사실 글도 잘 쓰고 나 카페나 이런 카페 투어 다니고 맛있는 거 맛집 나만 아는 것도 잘 찾아다니고 이런 걸 좀 활용을 해보자 해서 책을 한 권을 냈어요. 근데 그 책을 계기로 울산에 계셨던 카페 사장님이 한 분이 혹시 혜주 작가님 울산에 오셔서 카페를 운영해 보실 생각이 없나요? 라고 제안을 주셨던 거예요. 처음 계기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코로나가 또 터져버렸고 지금 남들은 다 임대 내놓고 그만둔다 하지만 난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 나 가진 돈 그리 많지 않은데 코로나로 임대도 싸게 나와 있고 권리금도 싸게 나와 있고 지금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진짜 약간 불도저처럼 이렇게 추진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여기서 너무 좋은 말씀이 너무 많은 게 메모하고 그 메모를 하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그 과정이 없으면 아마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수제 쿠키를 택배로 하시는 거죠?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셨나요? 처음에 애초에 카페를 열 때도 쿠키 전문점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원래는 카페 이나트라고 해서 이제 네. 커피를 파는데 사이드에 쿠키가 몇 개 있는 정도로 이렇게 네네. 시작을 했다가 커피는 주문이 안 들어오고 쿠키만 인당 10개, 막 15개 이렇게 구매를 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리뷰가 올라와도 쿠키가 맛있는, 수제 쿠키가 맛있는, 선물하기 좋은 이렇게 리뷰가 계속 올라오니까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거는 고객들이 우리 브랜드를 바라볼 때의 피드백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수용을 해서 전환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일단 인지를 했었고 그리고 코로나가 울산에도 엄청 심하게 갑자기 확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결혼식에 식사가 없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답례품이 작고 이제 소소한 답례품에서 이제 조금 더 예산대가 올라간 답례품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때 지금이다. 지금 내가 이걸로 뭔가 한 방을 해야겠다.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와. 수제 쿠키 전문점으로 전환과 동시에 답례품 전문점으로도 같이 전환을 시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피드백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거를 온전히 바라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거를 바로 피드백을 받아서 전환을 하고 그 전환에서 내가 실행을 하고 이 과정까지 다 이뤄내셔서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제가 최근에 비공기에 한번 빠져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택배로만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매장이 없고. 근데 오히려 그래서 티켓팅을 하듯이 쿠켓팅. 네, 쿠켓팅을 이렇게 쿠켓팅이라는 말이 있나요? 저희 4년 전부터 네. 이너트 쿠키를 먹으려면 쿠켓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 처음 들었어요. 저 그럼 울산 가면 맛볼 수 있나요? 와, 울산 제가 특별히 만들어 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좀 많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예사님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사님들한테 혹시 꿀팁이 있다면 전수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매장이 있더라도 없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택배를 지향하시려면은 홍보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 홍보도 몰라서 못 먹는 분들도 진짜 많은 게 연령층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너무 20, 30대에 국한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채로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인스타랑 블로그랑 스레드 그리고 유튜브까지는 그냥 기본 베이스라고 하고 홍보를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거. 다들 저한테 컨설팅 문의나 이렇게 클래스를 들으러 오시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사장님 저희 쿠키 진짜 맛있는데 주문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소비자들에게 본인 브랜드를 알리고 계신가요?를 물어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근데 열심히 문을 여시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인스타그램을 하루에 하나 올려야 한다는 그 정형화된 인식 때문에 글만 주구장창 올리는데 팔로워가 늘어나거나 유입이 되는 건 하나도 확인을 못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SNS를 아주 잘 다뤄야만 택배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케팅의 시대가 된 만큼 그거에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데 나는 SNS를 원래 잘 안 해. 나는 SNS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그 부분을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진짜 택배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업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스튜디오도 당연히 마케팅이 필요한 거고 하다못해 이렇게 커피를 마실 때도 요즘은 릴스로 다 발행을 하잖아요. 사실 저도 SNS를 안 좋아해요. SNS를 좀 원래 즐겨 하시나요? 저는 원래 즐겨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반대로 좀 딕톡스가 조금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내 본업이 SNS와도 직관되니까 그래도 이어서 잘 해보려고. 저는 너무 안 좋아해서 일처럼 해요. 그래서 제 캘린더 보면 릴스 1개 올리기,
클립 한 개 올리기, 스레드 한 개 올리기 뭐 이런 식으로 일처럼 정해놓으니까 제가 일로써 하지 나머지 알람 다 끊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SNS를 안 하는데 하고 있잖아요. 정말 마케팅이 중요한 정말 시대인 것 중요합니다. 같아요. 저는 디저트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쿠키를 좋아하셔서 쿠키라는 아이템을 찾으신 건가요? 원래 스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 스콘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스콘은 항상 하나를 먹으면 그 뻑뻑하고 네. 목 막히는 그 느낌은 또 싫더라고요. 아. 그래서 조금 스콘과 비슷한 결의 디저트를 스콘처럼 만들 수 없을까 생각해서 스콘 쿠키라는 거를 만들어서 인하트화 해가지고 개발을 했어요. 인하트는 어떻게 이제 이름이 나온 건가요? 너무 잘 어울려요. 인하트는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네. 잘했다 싶은 그 비하인드인데 제가 이제 글을 먼저 썼잖아요, 작가로서.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꺼내 쓰는 작가가 마음속에 있는 정성을 담아 구워내는 쿠키 해서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In heart 이렇게 썼어요. 역시 작가님의답게 표현력이. 열심히 머리를 굴렸던 것 네. 같아요. 모든 게 다 네. 하나로 일맥상통해야 소비자들도 네. 브랜드 인식이 되니까. 네. 그러면 보통 글을 쓸 때 영감은 어디서 얻으시나요? 멍 때리면서 영감을 진짜 많이 받아요. 책을 읽는 걸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세요? 네. 쓰는 걸 좋아하지 네. 읽는 거를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머리가 복잡할 때 노래를 들을 때도 한국 노래를 잘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사말이 없거나 완전히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해외 네네. 노래를 듣거나 하는데 네. 그게 제 생각을 뭔가 이렇게 해치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하늘을 보거나 나무를 보거나 좀 자연을 보면 제가 어떤 거에 스트레스를 받고 어디에서 우울감을 느끼고 네. 어디에서 조금 결여된 감정을 느끼는지 가장 원초적으로 알 수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영감을 좀 많이 찾아요. 이렇게 뭔가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게 좀 어려워서 명상을 다들 어려워하잖아요. 그럼 평상시에 명상도 좀 자주 하시나요?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시군요. 네. 저는 책을 좋아해서 그 책에서 하라는 것들을 좀 많이 한 케이스긴 하거든요. 꼭 적혀 있는 게 아침에 이불 깨기. 이불 자기가 네. 자기 침대 정도는 정돈하고 네. 환기시키고 네. 명상하고 책 네. 한두 장씩 읽고 맞아요. 정확히 저는 그거를 다 하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오히려 그게 전 또 일이 되니까 이게 맞나? 라고 하다가 또 반대로 그거를 맨날 하니까 성취욕구가 들더라고요. 나 오늘도 이거를 해냈네. 저도 나중에 뭔가 책을 쓰고 싶은 꿈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얘기가 없는 책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네. 그러면 좀 반대로 저도 좀 자연을 보고 좀 생각을 비워내는 것들을 해봐야 될까요? 저희가 되게 결이 맞는 것 같은 게 제가 두 번째 낸 책이 당신이 쓰지 못한 마음이라는 책이에요. 기획 의도가 뭐였냐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책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작가 생각이 곧 정답인 것처럼 뭔가를 전하는 책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은 이러한데 이 글을 읽고 너가 한번 생각해봐가 되는 책을 만들고 싶어서 그 책을 냈는데 그 책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위로도 필요하고 공감도 필요하지만 지시하고 조언하는 책보다는 진짜 공감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는 몰랐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위로를 원하면 저는 해결책을 줬어요. 그게 제 마음이었거든요. 이나트? 근데 요즘에는 조금 더 이 사람이 뭐를 원해서 나한테 질문을 했을까를 조금 본질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위로와 안정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로 줘야 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그 부분을 헤아려 주시면서 책을 썼었기에 잘 된 정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책이 아닐까.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원래는 INFJ였는데 울산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ESTJ로 바뀌었어요. ESTJ요? 그러니까 J만 빼고 다 바뀐. 원래 완전 F여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내 마음에도 바람이 일렁인다. 막 이랬다면 지금 바람 부네 머리카락 어떡하지? 이렇게. 저도 ENFP였는데 INTJ로 하나 빼고 다 바뀌었어요. 이게 살아가면서 좀 바뀌나 봐요. 근데 제가 요즘에 과연 ENFP는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었을까 아니면 내 본질이 INTJ였던가를 가장 많이 저한테 물어보고 있거든요. 제가 아이돌 연습생을 하고 아이돌 활동을 했었을 땐 어떻게 보면 ENFP처럼 보였어야 했나 봐요. 밝고 뭔가 좀 명랑하고 그냥 긍정적인 바이러스 이렇게 쫑쫑쫑 이런 느낌이 좋았는데 사실은 그게 조금 이질감은 제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찾은 게 INTJ라는 MBTI인데 지금 MBTI가 조금 더 뭔가 마음에 와 닿나요? 저도 최근에 그거에 대한 좀 상념이 있었던 게 과연 나는 INFJ가 맞을까? 아니면 사업을 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ESTJ가 된 걸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본성은 INFJ가 맞는 것 같고, 같고. 근데 그 INFJ로 살았을 때가 너무 힘들었다 보니까 이제는 책임감이라는 것과 나이라는 것과 이런 것들을 좀 형상화해서 ESTJ처럼 살아가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제가 정말 가까운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똑같이 INFJ가 되더라고요. 저도 INTJ지만 친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E인 면모도 있고 어떻게 보면 MBTI로 사람을 나눌 수는 없는 게 맞으니까 이게 확실히 작가님이시다 보니까 아까 솔직히 일렁이다에 감동받았어요. 아, 진짜? 바람이 부는데 일렁이는구나. 표현법이 확실히 진짜 대단하세요. 표현이. 집중력이 그리 네. 좋은 사람은 아니라서 제가 책을 한 페이지를 다 읽기 전에 노래를 또 한 번 바꿔야 되고 뭐 물도 한 모금 마셔야 되고 핸드폰도 한 번 확인해야 되고 약간 좀 이렇게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사람인데 대신 어떠한 영감이 확 꽂히면 그걸 되게 깊게 면밀히 들여다봐요. 그래서 저는 약간 되게 책보다는 전시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고 그래서 한 영화를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기쁠 때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누군가와 함께 하지 않을 때 계속 다시 돌아보면서 영감을 좀 채우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감성이 조금 표현법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러면 그 여러 번 본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제가 생각하실 동안 진짜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은 게 저희 비슷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저는 조금 더 추상적인 것보다는 나와 있는 거를 보고 생각이 많아지는 타입이고요. 오히려 정형화되지 않은 거를 보고 떠올리시는 분 같아요. 근데 저는 결론은 똑같거든요. 저도 뭔가를 느끼고 뭔가 배우고 뭔가 생각하려고 그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같은 영화를 정말 여러 번 본 영화가 있는데 사실 OTT를 잘 안 봐요. 근데 유일하게 꼭 보는 건 타이타닉인데 그거를 한 번 봤을 때는 이 배우들이 보였거든요. 그 다음에 봤을 때는 이 배우가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 시점이 다르게 보이니까 이때 이 사람이 희생을 했었기에 저 사람이 저 배에 타 있구나. 그냥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계속 봐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쳤던 것들이. 네, 그래서 보거든요. 근데 그런 비슷한 말을 해주셔서 정말 결이 비슷하신 분이구나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영화 또 꼭 돌려보는 게 세 편이 있는데 네. 하나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는 영화고요. 하나는 오두막이라는 영화고 하나는 냉정과 열정 사이예요. 독립영화나 약간 아니요, 이런 다 메이저 영화인데 제가 조금 타이타닉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조금 이상한 심리가 있어서 네. 크게 히트를 쳤고 유행하고 누구나 아는 고전 영화를 잘 안 봐요. 안 보세요? 네, 뭐 라라랜드라던가 막 이프롤리라던가 네. 노트북 같은 이렇게 정말 고전적인 영화를 잘 너무 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없지 않아 있나 봐요. 나는 나의 취향과 맞는 걸 찾고 싶어 이런 게 좀 있는데 오두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습생 그만두고 얼마 안 됐을 때였을 거예요. 너무 할 게 없어서 가로수길에 롯데시네마가 진짜 작잖아요. 거기가 혼자 가서 그냥 아무거나 되는 티켓 하나 달라고 해서 봤는데 그게 그 영화였어요. 근데 항상 제가 했던 게 신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늘이 있고 신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이거에 대한 원망이 너무너무 컸는데 그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딸이 살해를 당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딸을 살해한 범인을 용서하는 과정에 관련된 영화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처음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영화야. 내 딸을 살해한 사람은 무슨 신앙심이고 무슨 신에 대한 그거고 어떻게 용서를 해. 이건 너무 미화했다. 종교적으로 너무 미화한 영화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한 3년쯤 지나고 다시 봤을 때는 그 남자의 감정선이 쭉 보이고 그 세 번째 봤을 때는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무교지만. 그래서 이 정말 관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 다르구나. 그만큼 내가 좀 많이 변화했다는 거겠지? 이런 재미가 있어서 저는 좀 영화를 계속 관점을 다르게 보고 그때 보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또 적고 그걸 영감 삼아서 글을 쓰고. 이게 사실 내 관점이 아닌 여러 가지 관점을 볼 줄 안다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치관이라는 거를 갖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조금 더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그게 너무 분명해지거든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혹은 아니야, 이거는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오로지 그냥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이 능력은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렇게 꿈을 이뤄 나간다는 게 정말 소중한 경험인데 이 안에서 내가 조금 더 미래를 봤을 때 꾸는 꿈이 있을까요? 지금은 한 편의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시나리오 집필을 시작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체로 형상화시켜서 세상 밖으로 꺼내는 것이 지금 저의 또 다른 챕터의 목표가 아닌가. 응원합니다. 너무 기대돼요. 그러면 그 지금 시나리오를 쓰고 계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대충 어떤 얘기인지.
두 편이 있는데 한 편은 삶에 관한 영화예요. 사람과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제 네.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사랑에 관련된 영화라서 제가 처음 낸 책이 사랑한 글자거든요. 네네. 그거가 이제 모티브가 돼서 시나리오를 발행하고 있어요. 아, 근데 진짜 멋있네요. 저는 어른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었었던 어른들이 지금 와서 돌아보면 옛날에 어른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고 제가 바라는 어른은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기부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려면 조금 더 내가 많은 돈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머리가 돌아간 게, 근데 꼭 돈으로만 기부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생각한 게 재능 기부예요. 그래서 지금의 채널도 만드는 게 창업적으로 조금 더, 요즘에 컨설팅도 사실 한두 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얻어가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고, 영상을 통해서. 혹은 제가 조금 더 이제 시야를 점점 넓혀가고, 지금 맛집 조금 더 여기에 좀 잡혀있지만, 진짜 작가님, 혹은 정말 바이올리스트, 그러니까 정말 많은 직업들 안에서도 그거를 꿈꾸고 있는 친구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재능 기부를 하고 싶다. 이게 제 꿈이 돼버렸거든요. 멋있다. 나를 위한 꿈이 아닌 네. 꿈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네. 이거는 어찌 보면 타인을 위한 네. 목표가 그렇게 잡혀 있는 거잖아요, 주체가. 그쵸. 멋있다. 반대로 제가 요즘에 드는 건데, 저는 주는 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최근에 깨달았어요. 근데 또 그 주는 게 나한테도 주는 게 있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해요. 제 어렸을 때한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고 싶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원했었던 어른이 이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이 아니면 그때 나한테 조금 부끄럽지 않게 제가 좀 되고 싶어서 그렇게 꿈을 꾼 것 같아요. 네. 진짜 이 질문이 사실 저희 인터뷰의 핵심이거든요. 행복에 관해서 저는 지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내고 싶은 책의 주제도 사실 행복이에요. 언제 행복하다라고 느끼시나요? 정말 잠자기 직전에 네. 아무 생각과 걱정 없이 네. 잠들 수 있는 거. 그게 저는 정말 큰 행복이지 않을까. 그럼 그런 날은 보통 어떤 하루를 보내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날. 근데 아, 저는 원래도 좀 상념이 많고 장념도 네. 많고 생각과 항상 경우의 수를 둘 때 최악의 경우의 수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에요.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극단적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플랜 A도 있어야 되고 플랜 B도 있어야 되고 플랜 C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뇌가 멈추는 날이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안 돼도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러니까 핸드폰도 내려놓고 그냥 깔깔깔깔거리고 볼 수 있는 예능 네. 프로도 틀어놓고 고양이랑도 좀 놀아주고 네. 바람에 흩날리는 나무도 좀 보고 네. 이런 날은 좀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요새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훈련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아오다 보면 이게 내가 쉬어야 할 타이밍이 있고 그러다가 번아웃이 사실 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가 일상을 그냥 오늘 하루를 보내고 딱 자리에 누웠을 때 걱정 없는 순간이 제가 지금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많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다행이라면 빨리 잠드는 거. 너무 좋은 네. 탤런트다. 빨리 잠들 수 있는 건. 그냥 생각이 있다가도 바로 잠에 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스트레스를 확실히 덜 받는 것 같기는 해요. 와, 근데, 제일 부러워하는 타입이에요. 아, 자려고 마음먹고 누웠을 때 바로 잠들 수 있는 거. 조금 바로 잠이 안 드는 편인가요? 전 불면증이 10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고생 많이 하셨어요. 새벽 5시, 6시 첫 차 뜨는 네. 소리까지 듣고 자고. 그래서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럼 최근에는 조금 행복하게 잠에 드시는 편인가요? 그렇다고 말해야 영상이 좋을 것 같은데, 일이 아무래도 확장이 되고 활성화가 네. 되는 게 많다 보니까 네. 스트레스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서 네. 그것도 그냥 제가 감내를 하려고 네. 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럭키위키하게 누군가에게는 너무 원하는 삶이고 꿈이잖아요. 맞아. 저는 늘 힘들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힘들다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전 연습생 때 좀 많이 했거든요. 나 때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이 쉽다라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엔터도 많지 않았고 이런 매개체가 활성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오디션을 지원을 해야 되지? 맞아. 이메일로도 지원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온라인도 있었고. 아니면 직접 막 찾아가가지고 막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에서 얻어낸 결과치기 때문에 내 지금 삶이 누군가한테는 많이 부럽고 원하는 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저는 지칠 때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더 편하게 주무실 수 있기를. 그럴 수 있기를. 네, 그럼 혹시 저희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시청자분들한테 하셔도 되고 나의 독자님들한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미래의 나한테 해도 되고 정말 그냥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디에다가 뭐 좋은 말을 해주기에는 감히 아직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꿈을 꾸는 거에 있어서 너무 막역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해보고 싶은데 루트가 없어서 어떻게 돌파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가장 첫 번째로 정말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적는 거부터 해보고, 적고 나면은 네이버에라도 검색해보고 유튜브에라도 검색해보고 인스타에라도 검색해보고, 최대한 꿈을 꾸는 거에 있어서 돈도 체력도 마음도 아끼지 않고 맨 땅에 헤딩을 충분히 해봐도 괜찮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냥 돌진해봤으면 좋겠고, 그마저도 어릴 때 할 수 있다라는 거, 체력이 있고 정신적으로도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때에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잊지 않고 열심히 맨 땅 헤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와, 진짜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냥 모든 다른 거 안 들어도 돼요. 진짜 여기에 다 담겨 있어서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좋은 영상이 영상이, 되길 네, 바랍니다. 되겠습니다. 좋아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거 네. 대작일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